자, 지난 시간에 이어서 슬라이드를 자바스크립트로 구현해 볼까 합니다. 자, 지난 시간엔 여기 있는 이거랑 그리고 얘를 슬라이드 개수에 따라서 자동으로 만드는 게 아니라 HTML을 보면 이렇게 해서 수동으로 이렇게 만들었단 말이죠. 이 부분을 이제 스크립트로 구현을 할 거니까 주석 처리 좀 하겠습니다. 자, input부터 pagination까지 모두 주석 처리를 하고 얘와 연결될 스크립트 작성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디 바로 전에다가 만들 거예요. 스크립트 해서 그냥 같은 폴더 안에 만들겠습니다. 자, main.js 이렇게 만들게요. 자, 그러면 저는 이제 여기에서 함수를 만들고 함수를 바로 실행하는 식으로 해서 만들어 놓으면 나중에 함수를 다시 재실행하기가 편할 거니까 작성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볼게요. 해당 파일을 생성하고 지금 제가 바디 바로 전에 넣었기 때문에 브라우저가 도매 컨텐츠를 다 로드하면 할 일이라고 하는 건 생략하고 바로 펑션을 써볼게요. 펑션 init slider 라는 함수를 만들고 그 함수가 할 일을 적어볼까 합니다. 자, 여기다가 일단은 함수에서 변수들을 잡아보도록 할게요. id 슬라이더부터 변수를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id 슬라이더 선택을 했고, 자, 그거 안에다가 우리가 이제 뭐부터 할 거냐면 좀 전에 우리가 input과 그리고 pagination 얘들을 주석 처리했잖아요. 요거 만드는 거부터 할 거예요. 자, 뭐부터 만들어 볼 거냐면 pagination부터 먼저 만들어 볼게요. 앞서 우리가 만든 걸 보면 div 안에 클래스명 pagination이라는 게 있고 그거 안에 라벨을 만들어야 돼요. 자, HTML은 없지만 스크립트를 통해서 요소를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pagination 의 부모 컨테이너라고 할게요. 다큐멘트. 자, 요소를 생성하는 자바스크립트의 문법은 create element예요. element에서 요소의 이름은 우리 div였으니까 div를 이렇게 생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pagination을 생성할 거예요. 자, pagination은 앞서 여기에다가 뭐가 있었냐면 클래스명 pagination이라는 게 있었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앞서 만든 게 pagination의 컨테이너고 거기에다가 클래스명을 지정하자 해보겠습니다. 없던 클래스명을 만드는 건 class name 해서 클래스 네임이 pagination이었어요. 자, pagination 이렇게 해주고 그리고 여기에 이제 우리는 이걸 어디에 넣어야 되는 거냐면 id 슬라이더 안쪽에 여기다가 넣을 거예요. 자, id 슬라이더의 안쪽에 넣는데 기존의 태그들이 있거든요. 기존의 태그 앞자리에 넣는 게 prepend입니다. 자, 그러면 누구를요? 지금 만든 div를 슬라이드 컨테이너의 앞에다 넣자. 슬라이드 컨테이너의 prepend 함수를 이용해서 pre가 앞에라는 내용의 앞에라는 뜻이에요. 얘가 여기 있는 이 컨텐츠의 앞자리에 추가한다 라는 거고 앞자리에 추가할 내용은 좀 전에 만들었던 페이지 컨테이너. 자, 이렇게 하고 브라우저 화면을 볼게요. 자, 좀 전에 분명히 제가 여기 이 부분을 주석 처리했기 때문에 이게 화면에 나올 리가 없지만 브라우저 화면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자, 여기 보고 있고요. 여기서 검사를 한번 해볼게요. 자, 검사해서 보시면 자, 우리가 지금 함수를 만들고 이 함수는 이런 일을 하는 거야 라고 했을 뿐 이 함수를 실행을 안 했으니까요. 실행을 하고 화면을 다시 한번 확인해 볼게요. 자, 이렇게 해서 init 슬라이더를 실행하고 브라우저 화면 보겠습니다. 자, 브라우저 화면에서 개발자 도구를 보시면 화면처럼 이렇게 해서 슬라이드 안쪽에 기존의 내용이 앞에 클래스명 페이지네이션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다가 이제 슬라이드 개수에 따라서 여기에 완성본처럼 이렇게 해서 4개의 페이지네이션이 만들어져야 되고 얘를 클릭했을 때 움직이려면 마찬가지 인풋 태그도 만들어줘야 돼요. 사실 순수 자바스크립트로 한다라고 하면 저 인풋 태그를 만들 필요까지도 없습니다. 클릭했을 때 해당 숫자 가지고 와서 슬라이드 이동하면 되는 거니까 그렇게 하셔도 돼요. 자, 일단은 여기 안에 라벨을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슬라이드 개수를 알아야 되니까요. 슬라이드 개수 그거에 맞춰서 만드는 거니까 그냥 아래다가 쓰겠습니다. 자, 슬라이드 개수는 여기 이 id 슬라이더 안에 클래스명 슬라이드로 있고요. 그 슬라이드의 개수를 구하면 될 것 같아요. 해보겠습니다. 위에다가 그냥 변수명 잡아볼게요. const 슬라이드 count라고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 안에서 for selector all입니다. 여러 개가 있는 거니까 클래스명 슬라이드 이렇게 해볼게요. 자, 그러면 그거의 개수 해서 length 해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콘솔에서 슬라이드 카운트 한번 확인해 볼까요? 저장하고 브라우저면 보겠습니다.
콘솔 볼 거고요. 콘솔에 보시면 화면처럼 이렇게 4개라고 잘 나와 있어요. 자, 그러면 우린 저 숫자를 이용해서 앞서 HTML 주석 처리해놨던 요 녀석을 만들어 줘야 되는 거예요. 해보겠습니다. 자, 가장 기본적인 건 for 반복문으로 해서 만들 수가 있겠고요. 그렇게 해도 되고, 또는 여기 일단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건 숫자뿐이 없으니까 숫자 가지고 해도 되고요. 만약에 얘를 변수로 따로잡았다라고 하면 얘들마다 할 일이라고 했어도 돼요. 자, 그러면 일단은 그냥 숫자로 먼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고전적인 for 반복문을 이용해서 i를 하나씩 차감해서 할 거니까요. 슬라이드 카운트에서 시작을 먼저 해볼게요. 그럼 4부터 시작하자라는 거고, i가 0보다 크다라고 했을 때 이 조건이 참이라고 한다면 계속해서 i를 빼면서 중괄호 안에 있는 얘를 반복해라 라고 하는 거예요. 자, 반복을 할 때 우리는 지금 inf 태그도 만들고 라벨도 만들겠답니다. inf 태그, 라벨 다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일단은 목표는 여기 안에 기존의 이 태그들을 다 만든다라고 생각을 하고 해볼 거고요. 자, 이렇게 해서 변수명 radio에 버튼이라는 걸 만들어 볼게요. 자, 이것도 없는 태그를 만드는 거니까 다큐멘트에 create element에서 앞서 우리 inf 태그 만들려고 하는 거예요. 자, inf 태그에는 뭐가 필요하냐면 타입도 있어야 되고 name도 있어야 되고 클래스명도 있어야 돼요. 그리고 id도 있어야 됩니다. 자, 그러면 지금 생성한 여기에 우리가 타입을 지정하는 게 이렇게 해서 타입을 지정할 수 있어요. 타입은 radio. 자, 제가 지금 작은 따옴표를 다 쓰고 있으니까 통일할게요. radio라고 하고, 그 다음에 name이 있었거든요. 같은 컨셉으로 name 해서 name이 슬라이드에 radius라고 있었어요. 클래스명 슬라이드에 radio 있습니다. 클래스 name 해서 슬라이드 radio 있고요. 그 다음에 id 있어요. 똑같은 패턴으로 id 해서, 자, id는 얘들마다 숫자가 다르게 들어올 수 있어야 돼요. 1, 2, 3, 4 이렇게 해서 들어올 수 있어야 됩니다. 자, 저는 4부터 시작했으니까 4, 3, 2, 1 뭐 이렇게 나와도 상관없겠습니다. 해볼게요. 여기에 id가 들어오게 하겠다. id는 여기 자 4로 시작하는 것부터 해가지고, 자, 이건 문자고 그 문자 뒤에다가 숫자가 나올 수 있어야 됩니다. 아까 id가 이런 패턴으로 되어 있었단 말이죠. 그러면 여기에서 문자랑 변수랑 쓰려면 얘를 백틱으로 바꿔야 되겠죠. 백틱으로 바꾸고 거기 안에서 기존의 숫자 대신에 변수명 i가 이렇게 들어오면 되겠죠. 자, 그러고 첫 번째 거에는 열자마자 첫 번째 거에는 앞서 우리가 checked라고 해놨단 말이에요. 그러면 i가 만약에 i가 뭐와 같다면 1과 같다면 radio 버튼 얘의 checked가 true다 라고 해서 해주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지금 우리가 지금 이 inf 태그를 만들어서 이것도 어디에다가 지금 추가를 해줘야 되는 거냐면 앞서 페이지네이션 위, 그러면 id 슬라이더 입장에서는 기존의 내용의 앞에다가 추가하는 건 아까 프리펜드가 있었으니까요. 슬라이드의 컨테이너 프리펜드 해서 지금 요 라디오 버튼을 여기다가 이렇게 추가를 해주면 되겠죠. 저장하고 브라우저 좀 볼게요. 엘리먼트 보겠습니다. 엘리먼트에서 id 슬라이드 안에 보면 이렇게 해서 input 태그가 아까 우리가 주석 처리한 거하고 똑같이 잘 나와 있어요. 자, 그러면 또 한 가지 여기에다가 우리 라벨도 만들어 줘야 되는 거지 않습니까? 라벨도 만들어 볼게요. 얘 하면서 지금 어차피 4321 해서 반복문을 쓰면서 라벨을 만드는 거니까 여기 아직 이 반복문이 할 일이 끝난 게 아니에요. 여기서 라벨도 생성하자. 자, 라벨은 변수명 똑같이 라벨 해서 다큐멘트에 create element 해서 요소를 만드는데 요소 이름은 라벨이다 하고, 얘가 라벨이 뭐가 있었죠? 네, for라는 속성의 값으로 얘가 있어야 돼요. 자, 그러면 요거는 attribute 원래 기본값으로 있는 거 아니고요. 우리가 for라는 attribute의 값을 이걸로 추가해 라고 할 때 자바스크립트에서 attribute의 값을 가져오는 건 get attribute, 새롭게 attribute를 제한하는 건 set attribute. 그러면 set attribute를 이용해서 for라는 속성의 값을 얘와 똑같이 나와야 되는 거예요. 슬라이드 라디오 1. 자, 슬라이드 라디오 1 아까 이거하고 똑같은 거죠. 그러면 그대로 복사해서 여기다가 이렇게 넣겠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 앞서 숫자 1, 2, 3, 4도 있었으니까 안에 내용을 넣는 건 자바스크립트에서 없던 내용을 추가하는 건 inner HTML 또는 inner text 해도 상관없어요. 어차피 글씨가 들어가는 거니까.
해서 i로 해도 됩니다. 자, 그러면 지금 만든 요거 라벨 하나하나를 또 어디에다 추가한다고요? 얘가 이 페이지네이션 여기 안에 들어와야 되는 거니까 여기 안에다가 프리펜드 해서 넣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페이지네이션이 앞서 변수명 페이지네이션의 컨테이너였어요. 그러면 페이지네이션의 컨테이너에 prepend 해서 차곡차곡 앞에 추가할래? 라고 해볼게요. 라벨 이렇게 해보겠습니다. 자, 저장하고 브라우저 화면 보면 차곡차곡 위쪽부터 채워질 거니까 페이지네이션 다시 볼게요. 페이지네이션을 보면 위쪽부터 1, 2, 3, 4 해서 이렇게 잘 나오고 있습니다. 맨 처음엔 얘를 추가했다가 그 앞에 추가하고 그 앞에 추가하고 그 앞에 추가하니까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하시면 앞서 우리가 HTML과 CSS 버전을 했던 게 이제 똑같이 작동하겠죠? 클릭하면 체크됐을 때 뒤에 형제 요소 선택자의 트랜슬레이트 X 값을 바꿔서 이동한다고 했으니까 똑같이 재고 똑같이 이렇게 작동을 할 거고, 앞서 CSS 버전에서는 우리가 자동 슬라이드 같은 거 못 만들었잖아요. 이제 만들 수 있죠. 스크립트를 통해서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스크립트로 가볼게요. 자, 여기에서 함수를 하나 더 만들고 보겠습니다. 자, 우리 지금 init 슬라이더가 여기까지예요. init 슬라이더가 여기까지고, 여기 안에서 저는 이제 자동 슬라이드 구현을 해보겠다. 자, 자동 슬라이드는 변수명에다가 담아 볼게요. autorun 이라는 변수에다가 일정 시간마다 할 일이 set 인터벌이고, set 인터벌에서 여기다가 할 일이 오는 거고요. 뒤에가 시간이었어요. 시간은 5초라고 해볼게요. 자, 할 일 부분도 함수를 만들 거고, 그 함수는 change slide라는 함수를 실행한다라고 해볼게요. 그러면 change slide라는 함수 우리 만든 적이 없으니까 만들어 볼까요? 펑션 change slide가 할 일 적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얘들 클래스명 슬라이드의 얘 요걸 우리가 아까 생성을 했단 말이에요. 자, 이것들을 변수로 일단은 등록을 해 볼게요. radio button이라고 해서, 자, 여기다가 할 때 지금 얘가 원래 없던 거예요. 원래 없던 건데 걔를 변수로 잡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변수를 잡을 때 이것들을 find index 함수를 이용해서 지금 체크가 된 녀석의 번호를 확인하고, 그 번호를 확인하고 그 번호에다가 일씩 올리면서 그 다음 거에 체크 하시면 되는 거거든요. 클릭을 라벨을 하는 게 아니라 어차피 라벨을 클릭하고 인풋이 체크가 되는 거고, 그 체크된 녀석을 일정 시간이 지나면 그 다음 걸 체크 하겠다는 얘기예요. 그럴 때 현재 거 체크된 녀석의 인덱스 번호를 알아올 때 우리가 find index라는 걸 쓸 거거든요. 근데 find index라는 함수는 대상이 반드시 배열이어야 돼요. 근데 우리가 지금 여기 있는 거 어차피 배열로 들어오는 거 아니냐. 여기에서 앞서 우리 얘요. input을 변수로 선택을 하고 얘를 가져와 볼게요. 일단 여기에서 그냥 바깥쪽에다가 그냥 생으로 일단 한번 선택을 해보라고 해보겠습니다. 얘가 생성을 한 다음에 이 반복문이 실행이 된 다음에 그때 이 input 태그가 생성이 돼 있었을 거니까 그 input 태그를 선택해서 콘솔에 찍어보라고 해볼게요. 그냥 이건 임시로 하는 거예요. 임시로 테스트라는 걸 하고 다큐멘트의 correct selector all을 이용해서 우리가 input 태그를 이렇게 선택을 해보라고 할게요. 그러고 걔를 콘솔에서 console log해서 테스트라고 해보겠습니다. 자, 이러고 브라우저 화면을 보면 콘솔 볼 거예요. 자, 여기에서 36번에 에러가 있다네요. 이거 쓰다가 말아서 잠깐 이제 주석 조심하겠습니다. 자, 브라우저만 다시 볼게요. 자, 그러면 이렇게 해서 노드 리스트라고 해서 들어오고 있거든요. 자, 노드 리스트라고 되어 있는 이거에는 앞서 말씀드린 뭐를 할 수가 없냐면 find index라는 함수를 쓸 수가 없어요. 이걸 array 진짜 배열로 바꿔야 되거든요. 자, 얘를 배열로 바꾸는 방법은 굉장히 다양하게 있습니다. 이걸 맵을 이용해서 바꿀 수도 있고 array from을 이용해서 바꿀 수도 있고 spread 연산자를 이용해서 바꿀 수도 있어요. 확인해 보겠습니다. 얘를 어차피 여기다 잡은 김에 해볼게요. 자, 여기에서 배열을 만들어서 해볼래? 이거 임시에 어디까지나 테스트에 arr이라고 해주고요. array from을 써볼게요. array from test라고 해보겠습니다. 그러고 콘솔 로그에서 test arr를 찍어볼게요. 저장하고 보겠습니다. 자, 그럼 콘솔을 보고 있고요. 콘솔에 보시면 여기가
array로 나오고 있습니다. 이제 배열로 바뀌었다는 뜻이에요. 이렇게 할 수도 있고, 자, 기존의 거를 주석 처리하고 이번에는 얘를 스프레드 연산자를 이용해서 해볼게요. 테스트 이라고 해줬고요. 그러면 테스트 ARR을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똑같이 array로 나옵니다. 자, 얘가 가장 심플하니까 요걸 이용해서 배열로 바꾼 다음에 거기에서 find index로 체크된 녀석의 번호가 몇 번이니? 라는 걸 확인해 볼게요. 지우겠습니다. 자, 그럼 자동 슬라이드 안에다가 다시 한번 만들어 볼게요. 앞서 주석 처리했던 거 다시 살리고 여기 안에서 일치하는 녀석의 인덱스 번호를 확인해서 걔를 변수명에 할당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current 라디오 버튼 일단은 다큐멘트 쿼리 셀렉터 all 해서 클래스명 슬라이드의 라디오였어요. 자, 걔를 선택하고 선택한 걸 바로 스프레드 연산자를 이용해서 배열로 바꿨습니다. 자, 그러면 저렇게 배열로 바꾼 거에서 우리가 find index를 이용해서요. current index 번호를 확인해 보겠다. 라디오 버튼스에서 find index는 우리가 지정한 조건에 부합하는 첫 번째 요소의 인덱스 번호를 알려줍니다. 자, 저는 여기 안에 있는 거, 라디오 버튼스 안에 있는 하나하나를 매개 변수 rb로 받을 거고요. 얘가 원래는 이런 식으로 되는 거예요. 에러 펑션으로 줄이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여기 안에 get 펑션이 있는 거고 그거 안에다가 return해서 이 조건에 부합한 녀석을 우리한테 알려줄래? 그 안에 있는 하나하나는 변수명 rb를 받을래? 라고 해서 이렇게 쓰는 거지만 얘를 저는 에러 펑션으로 바로 줄일 거기 때문에 얘를 없애버리고 여기에서 이렇게 할 건데 안에 리턴 하는 거 하나뿐이 없는 경우에는 중괄호와 리턴도 생략 가능하니까 이렇게 할 거고요. 매개 변수가 하나뿐이 없을 때는 가로도 생략 가능하니까 이렇게 줄이겠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거기에서 체크된 거 RB 하나하나를 RB로 받는다라고 했고 걔가 체크된 걸 그 녀석의 find index 함수 이용해서 current index를 알려달라고 했어요. 그러면 체크된 녀석의 이제 번호가 current index에 들어온다는 얘기고요. current index에 있는 저 번호 가지고 우리는 일정 시간마다 지금 얘가 5초마다 이 함수가 실행되는 거예요. 일정 시간마다 지금 현재 current index에다가 1씩 올리면서 걔를 체크하자라고 할 겁니다. 자, 그러면 라디오 버튼, 좀 전에 설정했던 이 라디오 버튼 얘라고 해주고요. 얘의 인덱스 번호를 이용해서 자, 지금 이거 배열로 바꿨지만 쿼리 셀렉터 all로 가져온 요소를 선택했을 때랑 똑같이 인덱스 번호로 해서 해당 요소를 선택할 수 있어요. 자, 여기다 current index에다가 제가 이렇게 해서 일씩 올려라고 해서 여기다가 일씩 올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걔에다가 checked라고 해서 체크에 true라고 하면 걔를 이제 강제로 체크를 하는 거예요. 일정 시간마다 5초마다 다음 거 하는데 자, 지금 제가 이렇게만 쓰면요. 얘는 1초 있다가는 2번, 1초 있다가는 3번, 5초 있다가는 4번, 또 5초 있다가는 5번 이렇게 할 거예요. 자, 근데 우리 슬라이드는 지금 4개뿐이 없어요. 그러면 커런트 인덱스로 넣을 수 있는 건 0, 1, 2, 3, 4까지 0, 1, 2, 3까지 뿐이 안 나옵니다. 4가 나올 수 없어요. 그러면 여기의 최대값은 0, 1, 2, 3, 0, 1, 2, 3만 돼야 돼요. 그걸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냐면 얘를 나눈 나머지 해서 라디오 버튼 length 해서 이렇게 나눠준 나머지 자, 그럼 얘 시뮬레이션을 해보면 저 0.1초 있다가 커런트 인덱스 번호는 맨 처음엔 0이었을 거예요. 커런트 인덱스 번호에다가 1을 더하고 그걸 나눈 나머지 지금 4가 들어오는 거죠. 4로 한다고 한다면 자, 얘가 원래는 0이었으니까 여기 0이었으니까 앞에 여기까지는 0이고요. 걔를 먼저 하자라고 해서 우리가 가로로 묶어놨으니까 얘를 먼저 계산을 하겠죠. 자, 0을 1로 나눈 1입니다. 그걸 이 페이지 안에서 콘솔에서도 브라우저에서 콘솔에서도 확인할 수 있죠. 콘솔에서 내용을 다 지워버리고 여기다가 스크립트를 직접 써버리면 제가 지금 뭐라고 쓴 거하고 똑같습니까? 1 퍼센트하고 4라고 한 거하고 똑같아요. 그러면 1이 그대로 남고요. 여기에서 2 하면 2가 그대로 남고 3 하면 3이 그대로 남고 4 하면 그러면 0이 되는 거예요. 나는 나머지가 0이니까. 자, 그렇게 해서 만들어진다라는 겁니다. 자, 그럼 다시 써볼게요. 스크립트에 가서 이렇게 하면 시간이 지날 때마다 여기가 1이다가 얘가 2다가 얘가 3이다가
3에서 다시 4로 올라간 다음에는 4를 4로 나눈 나머지는 0이 되니까 다음에 5초 있다가는 여기가 0이 들어올 거다. 저장하고 브라우저면 볼게요. 자, 그러면 닫아보고 있고요. 5초가 지나면 이런 식으로 다음 슬라이드 해서 이렇게 넘어가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자동 슬라이드까지 되는 걸 만들어 본 거고요. 우린 지금 이 페이지가 전체 화면을 다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 마우스가 올라왔을 때 멈추거나 나가는 걸 해봤자 의미가 없습니다. 만약에 밑에 내용이 더 있다라고 한다면 이렇게 스크롤해서 아래로 내렸다라고 하면 그때는 얘를 멈추거나 그런 건 할 수 있겠죠. 그래서 그거는 뭐 마우스 엔터 이벤트가 일어났을 때 쟤를 멈추면 되는 거예요. 멈추는 건 클리어 인터벌 뭐 그런 식으로 하면 되겠습니다. 얘도 그냥 간단하게 섹션을 하나 쓰고 해본다라고 하면 HTML을 조금 바꿔보도록 할게요. 앞서 요 ID 슬라이더가 앱솔루트로 돼 있었고 얘가 화면을 다 차지하는 걸로 돼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걔 부모를 지정하고 그 부모에서 차지하는 걸로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섹션을 이렇게 해서 추가를 하고요. 뒤에도 섹션을 추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냥 타이틀만 넣어 볼게요. 섹션 2 내용 뭐 이렇게 해봅시다. 자, 그러면 저는 섹션 2를 기준으로 얘가 전체 화면을 다 쓰게 할 거니까 섹션에 가서 기준만 잡아주면 될 것 같고요. 섹션이 일단은 화면을 다 쓰게 섹션에 가서 100VH 하면 되겠죠? 해보겠습니다. 클래스명 섹션에 가서 그냥 편의상 바로 밑에다 쓸게요. 섹션 태그에 가서 포지션 렐러티브 해서 ID 슬라이더의 기준이 되게 해주고 그 다음에 하이트를 100VH에서 다 쓰는 걸로 해볼게요. 브라우저면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스크롤 이렇게 해서 할 수가 있는 거죠. 얘는 잘 넘어가고요. 자, 그러면 저는 이제 여기에 들어오면 멈추고 이렇게 나가면 다시 실행되는 걸 해보겠다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자, 그러면 얘한테 마우스가 들어오면 멈추고 마우스가 나가면 다시 실행해라 라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스크립트 가볼게요. 자, 스크립트에서 이제 여기 우리가 아까 자동 슬라이드에서 auto run이라는 걸 만들어 놨고요. auto run이라는 게 5초마다 실행된다라고 하고 있었는데 여기 뒤에다가 이제 멈추는 것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디에 마우스가 들어오면 멈추게 할 거냐면요. 이 전체 영역이 ID 슬라이더입니다. 슬라이더의 컨테이너라고 해볼게요. 슬라이더의 컨테이너에 마우스가 들어오면 이라고 해볼게요. add event listener, 이벤트의 종류는 마우스가 들어오면 해서 마우스 엔터 해볼게요. 마우스가 들어오면 할 일 해서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그냥 에러 펑션을 쓸 거예요. 자, 이렇게 하면 얘를 멈출 수 있어야 돼요. 이거 멈추려고 하려면 이름이 있네요. 이름이 있으니까 그 이름을 멈추면 되겠죠. 클리어 인터벌 해서 멈추려고 하는 대상의 이름이 autorun이었어요. 자, 이렇게 해서 마무리를 하고 얘한테 마우스가 나가면 반대로 마우스가 해당 영역에서 떠나면 leave라고 했습니다. 떠나면 다시금 set 인터벌에서 얘가 작동하면 되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 얘를 이렇게 해서 요 녀석을 그대로 이렇게 써도 되고 또는 이걸 함수로 만들어서 autorun이라는 것도 별도로 함수로 만들면 잘라볼게요. 변수명 autorun이라고 해줬고요. autoslide라고 할까요? autoslide에다가 이렇게 해주고 그러면 이제 이 함수를 여기서 실행하면 되겠는데 이러면 에러 날 거예요. 왜냐하면 여기에서 지금 얘도 에러 날 거고요. 얘도 에러 납니다. 자, 왜냐하면 여기 있는 이 autorun이라는 게 여기 가로 열고 가로 닫고 안 했나요? autorun이라는 게 이 함수 안에서만 쓰게끔 되어 있는 지역 변수기 때문에 안 먹습니다. 그러면 얘를 애초에 위로 올라가서 제일 바깥쪽에다가 이렇게 해서 미리 이 이름을 쓰겠다라고 해서 전역 변수로 바꾸고 그러면 내려와서 여기서 다시 let을 써서 초기화를 하시면 안 돼요. 자, 저장하고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브라우저면 볼게요. 자, 브라우저 화면에서 새로 고침해 보겠습니다. 자, 열자마자는 자, 이제 여기에서 마우스가 밖으로 나와 있고요. 이 상태에서 5초마다 슬라이드가 잘 작동을 하고 있고 마우스 들어왔을 때 이제 클릭해도 당연히 이렇게 해서 잘 작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시 내려와 볼게요. 마우스가 밖으로 나가면 슬라이드가 멈춰 있고 마우스가 나가면 다시 실행하고 마우스가 이 영역 안으로 ID 슬라이더 안으로 들어오면 다시 슬라이더는 멈춰 있는 상태입니다. 5초가 지나도 지금 작동하지 않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순수 CSS로 슬라이드 구현한 걸 자바스크립트까지 가서 이렇게 업그레이드를 한번 해 봤습니다. 이렇게 해서 구현을 완료하겠습니다.